안녕하세요. 한의사쿠 구상무입니다. 오늘은 손에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 치료를 하는 한의원에 있다 보니까 몸에 있는 피부병 뿐만 아니라 손에 있는 피부병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하러 오셨을 때 자신의 피부병 뭔데 이걸 치료하고 싶다, 그동안 잘 안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도 잘못되었고 생활관리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그 진단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처음에 6가지 말한 질환, 농포성 건선, 한포진, 수장촉조 농포증, 그리고 아토피, 습진, 곰팡이, 이렇게 6가지 질환인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에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질환이 뭐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내 질환은 예를 들면 한포지니까 한포진, 내 피부를 보고 저 사진들 6가지 쫙 봤을 때 어떤 게 한포진이다 바로 구분이 되셨나요? 사실 굉장히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같아도 만약 6가지 사진을 딱 바로 주고 이게 무슨 질환인지 맞추라 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가지 질환을 다 구분해 낼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일단은 처음에 환자분들한테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 내 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쭉 얻고, 그리고 손 사진을 정확히 열심히 보면 그러면 다 구분해 낼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구별해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한포진이었습니다. 한포진을 제가 어떻게 감별을 해냈냐면, 일단은 한포진의 특징은 손에 이제 수포가 생기고 그것이 터지죠. 터질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터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한포진일 때는 손과 발에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손목이나 몸통, 얼굴 이런 데 다른 피부 간지러운 게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한포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포진은 손발에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포가 터지고 간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의 이름은 농포성 건선입니다. 농포성 건선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노랗게 딱지도 지고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걸 보면은 아마 간지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간지러울 것 같았는데요. 이 환자분은 거의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피부 질환은 거의 다 간지러운 게 대부분인데, 특이하게도 이 농포성 건선은 거의 간지러움이 없습니다. 간지러움보다는 따가움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었고요. 이 손발에만 있습니다. 특히 이 질환도 아까 제가 한포진도 손발에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농포성 건선도 손발에만 있는 것이고, 특이하게도 간지러움보다는 따가움이 훨씬 심하다. 이런 감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이름은 수장족저 농포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명도 흔치 않은 질환인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손바닥에 이렇게 노랗게 딱지 같은 게 져 있는데, 이건 역시 간지럽거나 해 보이죠? 근데 이 환자분도 특이하게도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신기하게도 따갑지도 않았어요. 이 질환은 수포가 계속 생기긴 했는데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수포만 생기고 수포가 터지고 이런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수장촉조 농포증 같은 경우에도 손발에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손발이 아닌 다른 부위에도 피부 질환이 같이 있다면 이거는 단순히 수장촉조 농포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사진인데요. 네 번째 사진은 그 유명한 아토피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말씀드리는 질환들은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질환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손에만 피부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제 간지러워서 이제 상처가 났지만, 아토피 환자분들이 가장 특징적인 팔꿈치 접히는 곳이나 다리 접히는 곳에 피부 질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토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사진입니다. 이 5번째 사진의 질환은 습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습진이라고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발에만 이렇게 간지러운 피부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발을 넘어서 발목, 옆구리, 귀 뒤 이런 부위에도 간지러운 피부 질환이 같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토피와 습진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꿈치 접히는 곳이나 다리 접히는 곳, 얼굴 이렇게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에 피부 질환이 있었던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엔 그렇게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에는 없었고, 발목이나 옆구리, 귀 뒤 이런 부위에 이제 피부 질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습진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6번째 피부 질환입니다. 이 피부 질환은 곰팡이였습니다. 제가 이걸 곰팡이라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얼굴에 아토피로 오셔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손에도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손에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손이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심해져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확 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알바 하는 게 차갑고 약간 젖은 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갑고 젖은 장갑을 끼고 난 뒤에 이렇게 간지러워졌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알바를 다음번에 갈 때는 이렇게 차가운 이제 장갑이 바로 피부에 묻지 않게 무슨 다른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껴보고 그 위에 장갑을 한번 끼고 일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증상이 확 가라앉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곰팡이구나. 사실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차갑고 이제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서 피부가 더 심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 곰팡이의 특징은 이제 이제 원형의 피부 질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각질이 하얗게 까슬까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과 동시에 이분이 차갑고 젖은 장갑만 끼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것을 유추해봐서 그렇게 이제 곰팡이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잘 보셨나요? 피부 치료는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 돼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그리고 생활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잘 정해서 좋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면서 내 피부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